(10에서 12번) 지문도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1, 3번 엄청 어려웠죠. 4, 6번 소설이라서 생소했죠. 7, 9번도 6분짜리라고는 하지만 조금 이걸 1, 3, 4, 6을 풀고 7, 9를 만나면 이거 정말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1, 3, 4, 6 풀고 나서 이제 좀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10에서 7, 9를 만나면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7, 9번은 그래도 조금 풀었다 생각했는데 10, 10번, 2번 지문을 또 한번 읽으면 저 이때 이제 확인 사살 되는 거죠. 정신이 완전히 이제 확 나가는 거죠. 10, 12번 지문은 지문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문제는 그래도 국어적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답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문이 굉장히 좀 복잡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지문의 구조를 파악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비교되는 저기가 되는 게 스피노자의 사상이에요. 스피노자의 사상. 이 스피노자의 사상이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고, 어떤 이 스피노자의 사상에 누가 더 부합하고 스피노자의 사상에 부합할수록 그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피노자의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의 그런 이성에 대한 인식 중에서 우주 체계 전반에 대한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은 이성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우주 체계 전반에 대한 관점은 이성에 의한 인식으로는 안 되고 직관에 의한 인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직관에 의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무엇이 자유인인가? 이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이 자유인, 직관에 대한 인식을 하는 이 자유인이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거와 관련돼서 이 지문은 되게 독특한 게 글쓴이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가버라는 사람과 글쓴이가 삼류형 지문처럼 여기서 갑자기 이 부분에서 비교대조가 되면서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래서 가버랑 글쓴이가를 여러분들이 비교대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버가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자유인이 더 가깝게 잘 설명하고 있느냐, 글쓴이가 스피노자에 가까운 스피노자에 가깝게 자유인을 잘 설명하고 있냐, 이 지점이 이 지문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는, 그죠? 비교대조가 되는 그런 사안이 돼요. 그래서 가버는 두 개를 나눕니다. 가버는 바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 완전한 자유인,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래서 가버가 이야기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과 완전한 자유인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한쪽은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은 인간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이쪽은 그 사회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그죠?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가버가 이야기하는 완전한 자유인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지문에서는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시다. 공동체. 근데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는, 가버가 얘기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글쓴이에게는 능동적 인간이고요, 가버가 얘기하는 완전한 자유인이 글쓴이에게는 자유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11번 문제의 정답을 3번도 정답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게, 가버의 완전한 자유인이고 필자의 자유인입니다. 이게 지금, 그죠? 예. 이거 보고 틀리셨다면 이거는 그냥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나눠서 글쓴이는 자유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글쓴이는 이 둘 다 뭡니까? 둘 다 공동체에 속한다. 가버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면 공동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쓴이는 능동적 인간이나 자유인이나 완전히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능동적 인간과 자유인의 차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이 둘은 정도의 차이. 그래서 능동적 인간은 다시 정념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자유인은 다시 정념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거.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자유인이 바로 이 직관에 의한 인식에 의해서 얘기하는 스피노자의 자유인과 가버가 얘기하는 완전한 자유인보다 보다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버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사회적이고 자유인이 비사회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인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념에 빠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면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글쓴이의 생각에서는 자유인이 능동적 인간보다 더 사회적이다. 왜냐? 자유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속에 들어가서 더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인이 훨씬 더 사회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틀리셨을 그죠? 몇 문제입니까?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에서 지금 이제 보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바로 그 구원을 얻거나 해탈을 한 종교인들처럼 육체만 공동체에 있고 정신이 완전히 초월한 이런 사람, 공동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그게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고, 1번 선지에서 얘기하는. 근데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처럼 그죠? 완전히 이제 직관적인 어떤 자유를 누리고는 있지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구원하러 뛰어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 선지는 둘 다 적절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가버와 그 글쓴이의 생각이 이렇게 딱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 1번과 2번 선지에서 11번에 1번과 2번 선지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4번 선지 같은 경우에 능동적 인간과 자유인의 차이는 역할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고 정도의 차이죠.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정념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는 정도의 차이인 거죠. 다시 정념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는 정도의 차이인 거니까 4번 선지가 그쵸? 가장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인과 가버의 완전한 자유인은 이성에 의한 인식의 활동을 초월하여 대상을 인식한다는 면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직관적으로 인식한다라는 면에서는 얘나 셋 다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는 적절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